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해킹 강의를 하고 있는 장정훈 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접속이 안 되면 막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까지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파트는요. 파트 5, 6예요. 전 이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고요? 정직한 파트예요. 이 파트가 얼마나 정직하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기도 전에 그냥 시험장 가서 앉으면 점수가 이미 결정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만나게 될 파트 5, 6는요. 야, 너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모르면 틀려야지 뭐. 요런 파트예요. 얼마나 정직하냐면 공부한 사람들은 점수가 나오고 안 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무섭죠, 맞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점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시험장 가기 전에 이미 점수를 만들어 두면 돼요. 누구랑? 저랑. 한 번만 말할게요.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도 풀 수 있어요. 여기서 못 푸는 문제는 거기서 절대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시험장 가는 걸로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 좋으냐? 잘 들으세요. 생애 첫 토익. 내가 토익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볼게요. 토익 시험은 총 몇 문제예요? 파트는 총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LC 파트는 몇 분을 씁니까? RC 파트는 몇 분을 써요? 이런 거 제가 물어봤을 때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토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미리 해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내가 토익 시험을 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목표로 하실 점수가 500과 550 플러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에이 선생님 50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5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법 지식을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왜냐면 아예 기본 자체가 조금 약간 흔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고, 550 이상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있죠. 뭐 600, 700까지 갈 거야, 가자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왕기 초반에서 500 목표, 인문반에서 550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인문에서도 충분히 600, 7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좋았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토익 Score Analysis 맞죠? 토익 점수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토익 점수 평점인데요. 이거 제가 구한 게 아니라 한국토익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따르면요. LC 파트는 379점, 495점 만점에 이 정도면 꽤 높다, 그쵸? 근데 독해 RC 파트가 307점이에요. 이 일이 왜 발생할까요? LC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그럴까요? 토익 LC가 쉬워서 그럴까요? 쉬운가? 그건 아닐걸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LC를 잘해서 그래요? 다들 잘 들어서? 그것도 아닐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요. 비밀은 토익 시험지 마지막 2장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LC 파트는 시간 분배를 토익에서 해줘요. 자, 1번 풉시다. 2번 풉시다. 3번 풉시다. 이렇게 100문제를 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C를 잘하던 못하던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LC 파트 1번부터 100번까지는 풀고 나오거든요. 근데 RC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못하시면 마지막 2장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 파트 7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파트 7 부분에 보통 15문제 정도를 아예 읽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거든요. 이 일이 왜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파트 5, 6에. 요렇게.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과소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파트 7 마지막 2장까지 풀 수 있고 15문제를 맞추면 평점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느냐. 총 100문제를 75분 동안 푸는 시험이라고 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토익 파트 5, 파트 6에서 20분만 쓸 거예요. 몇 분만? 20분만. 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파트 7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5, 6에서 시간을 단축할수록 남은 시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파트 7에. 왜? 여기는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파트 5, 6 어떻게 20분 컷을 내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트 5, 6에서 20분 컷이 왜 나냐면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둘 다 그냥 yes or no로 물어보는 형식이에요. 야, 너 이거 문법 알아?
맞춰. 몰라? 틀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파트 5, 6 점수는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알아 몰라는 그냥 누구나 들어도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초 내로 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30분을 고민해도 풀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랑 같이 30초 컷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장 가기 전에 점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도 풀 수 있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랑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두실게요. 30초 내로.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다라고 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빙의해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만났다 학생들이 그러면 굉장히 정직해요. 쫙 봐요. 다 읽어요. 일단 should submit their evaluations of the new hair dryer before leaving. 자, 이제 해석을 해볼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들의 evaluation 평가를. 여러분 이거 언제 합니까? 언제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요. 내가 문법이 부족하구나. 문법 공부해야지. 명사.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봤어요? 공부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하냐면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요령이 필요해요. 제가 해킹해 드릴게요. 잘 봐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냐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죠. 이게 이제 공부법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법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걸 못 외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주어는 S고 목적어는 O고 보어는 C니까 줄여가지고 명사 속, 명사는 쏙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장 가서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풀지? 명사 속 이렇게 다시 되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냅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했을 때 빨리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을 보고 나면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오는구나. 요것만 눈치를 채면 돼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배웠던 엄청 긴 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명사는 쏙, 얘들 뒤에 단수. 끝.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잘 봐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냅다 이곳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먼저 보세요. 아래쪽을 딱 보니까 보기들을 딱 보니까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맞죠? participant, participate, participate, participatory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을 요거를 딱 보고 나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게 문법 문제구나라는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다 비스무리한데 품사가 다 다르거든요. 품사나 뭐 태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일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문법 문제구나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와서 바로 냅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를 무조건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 덩어리가 여기 있네요. 동사. should submit이 동사예요. 맞죠? 그럼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은 싹 다 주어, 뒤쪽은 싹 다 목적어다. 맞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에 빈칸이 없으니까 다 지워버려요. 그럼 앞쪽에 주어 자리구나. 맞죠?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셔야죠.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명사는 뭐라고 했어요? 쏙. 명사 쏙. 맞죠? 그럼 명사, 여러분 쏙이 될 수가 있는데 주어가 있죠. 맞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는 보기 중에 A, participan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크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바로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30초 내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푸냐고요? 아니지. 비슷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딱 봐요. 여러분 제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저랑 공부했잖아요. 보기부터 봐야지. 맞죠? 보기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맞죠? construction, construct, constructed, constructive. 쌤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면 문법 문제구나. 내가 문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는 문제구나.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일단 본문으로 올라와서 뭐부터 찾아야 돼요? 동사. 뭐 찾아? 동사 기억하시면 돼요. will make가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앞은 싹 다 뭐예요? 주어.
동사 뒤는 목적어구나. 그럼 목적어는 안 읽어도 되겠다, 맞죠? 앞에 쭉 보시고 어떻게 풀지 고민이 되실 건데 여기서 잘 봐요. 꿀팁 한 개 더 드릴게요. 빈칸 뒤에 일단 여러분들 of 플러스 명사, 명사구, 전명구라는 게 있는데요. 전명구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할 땐 중요하겠지만. 그럼 지워버려요. 앞에 관사 있다, 맞죠? 관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는 뭐? 쏙. 맞죠?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주어 자리고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정답은 construction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느긋하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장 연구가도 아니잖아요. 시험을 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30초 내로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았어요. 30초 내로 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밀착 해설지를 만들었는데 왜 밀착이냐면 그냥 상세하게 풀어뒀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자주 나오는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까지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반별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 또 다음 시험에 오셔가지고 다음 수업에 또 들으시면 돼요. 기억해 두시고 밀착 해설지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쫙 봐요.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초보자 단계다 보니까 해석이고 뭐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절망적이잖아요. 맞죠? 선생님이랑 공부는 했는데 해석도 안 되고 보기도 모르겠다. 이게 뭐지?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살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꼼수인데 이게 100%다 통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급할 때는 또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snotty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snotty. 맞죠? snotty가 뭐냐면 이 not을 기준으로 앞에는 still, 뒤에는 yet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익에 자주 나오는 건데 not을 기준으로 뒷칸을 비워두면 yet, 앞칸을 비워두면 still이 답이거든요. 딱 보니까 not이 나오고 뒷칸을 비워뒀네. 맞죠? 정답 뭐예요? yet, C.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100%다 통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안 통할 때도 있으니까 정석으로 푸는 걸 아시는 게 좋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꿀팁들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정석으로 푸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스터디 때 저랑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 시간에 단어 암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뭐를 하느냐? 그날 저한테 배웠던 가장 자신 있는 문제 하나를 옆 사람한테 설명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뭔가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시간 끝날 때쯤에 문제 하나를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날 배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소개할 때 RC 해커라고 말했죠. 저한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커스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처럼 제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커스가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보기부터 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기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맞죠? 이거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뜻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뜻을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뭐. 이 시험지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치면 요거를 아는 친구는 풀 수가 있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몰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30초를 넣든 30분을 넣든 못 풀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암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암기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는 없어요. 전 이미 이거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운 거를 제가 확인만 해드리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외웠던 걸 확인하시고 계속 이것에 노출되게 하려면 일단 수업 오셔가지고 스터디까지 야무지게 마무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암기까지 해주실 거예요. 괜찮았어요? 좋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토익 해킹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어차피 파트 5, 6는 내가 여기서 풀 수 있으면 시험장 가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온갖 자료가 많고 막 컴퓨터가 알려주는 문제들 이런 거 많아도 시험장 가면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내가 푸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 미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 파트 7의 마지막 지문까지 풀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왜? 적어도 마지막 지문까지 풀고 나오면 점수가 정말 모르지만 50점 이상은 무조건 오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이게 우리 반의 목표고 마지막
재밌는 게 Part 5, 6를 잘 공부해 두시면 토익 시험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토익 시험은 듣기도 영어고 보기도 영어고 질문도 영어예요. 한글 같은 건 1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토익 파트 5, 6에서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을 조금 쌓아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반은 이제 500 플러스 반과 550 플러스 반이 있는데 잘 기억해요. 본인이 문법 지식이 정말 1도 없다. 처음부터 저랑 시작하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문법 지식은 좀 있는데 문제 푸는 걸 모르겠다. 그럼 저랑 550반에 와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점수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킹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남역 캠퍼스 RC 해커 장종훈 쌤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